도함수의 활용 3 두 번째 시간입니다. 685번입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럼 x가 0보다 작은 데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여기 kx를 좌변으로 넘겨서 0보다 작다라는 내용으로 풀어도 되고, kx를 오른쪽에 그대로 두고 kx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도 될 것 같네요. 근데 kx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 미지수 k가 나오게 되므로 정확한 함수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좌변에 이렇게 그대로 이 함수를 그대로 두면 여기 이 함수는 미지수가 없으므로 정확한 함수를 그릴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이대로 두고 우리는 두 함수의 그래프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요 fx라고 두고 시작을 할게요. 이 함수를 fx라고 두면 우리는 이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겠죠. f'x는 미분을 하겠습니다. 3x 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고요.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여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3을 다 나누면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그럼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우리는 플러스 1,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가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두 개가 나온다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3에서 바로 극대가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 함수랑 비교해야 되므로 y 값까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이너스 1, 극소일 때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1이겠죠. f의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6의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극대 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됩니다. f의 마이너스 3은요.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9가 되세요. 9, 5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되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27 이렇게 적을게요. 요거의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의 값은 0이 되어버리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가 되는 함수를 제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원점이고요. 자, 마이너스 3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여기가 바로 0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3, 0이죠. 그럼 이 함수는 요 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뭐 여기 어디쯤 되겠죠. 마이너스 4, 요 점을 지나게 되네요. 함수의 그래프 기행이 이렇게 생겼으므로 선생님 그래프를 따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함수는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극소가 돼서 우리가 0일 때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y절편을 찾을 때 fx는요 0일 때 0을 지나게 되네요. 그럼 이 함수는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우리는 fx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y는 fx의 그래프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y 꼴 kx를 그려야 되겠는데요. 얘는요 1차 함수인데 k가 뭐 0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직선이 돼버리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y 꼴 kx 아무튼 기울기가 변하면서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변하게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3차 함수보다 여기 있는 이 직선이 더 위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위쪽에 있으려면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제일 처음에 부분을 봐야 됩니다. 0보다 작을 때만 관심이 있습니다. 0보다 작은 한마디로 이 왼쪽에서는요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이 흰색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도 계속 위쪽에 있게 됩니다. 그럼 점점점 이렇게 갔을 때는 계속 더 위쪽으로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같은 부분이 생기네요. 흰색과 빨간색 같은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같아도 되고요. 그럼 어떨 때 우리는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이 흰색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게 되냐 하면은, 자 이번에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자 요렇게 kx, 얘가 만약에 y 꼴 kx라면요
여기는 이 노란색보다 흰색이 더 위쪽에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항상 KX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노란색보다 흰색이 더 위에 있어서 자, 요 경우는 되지가 않네요. 그러면 전부 여기 빨간색의 그래프, 이 그래프가 바로 y꼴 kx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k는 여기에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노란색은요, 기울기 k 값이 바로 양수일 때 바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요. 나머지 값은요, k가 0일 때는 우리가 y꼴 0이라는 이 직선이고 그때도 해당이 되죠. 그 이외에는 k가 계속 음수이기만 하면 여기 왼쪽 영역에서는요, 여기 있는 3차보다 더 위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0이 되어도 되고요.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최종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변화되는 그래프를 여기 위에서 한번 그려보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수함수만 따로 빼서 그래프를 이렇게 y는 상수함수로 그린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상수함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직선이라도 이렇게 변하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kx를 제일 처음에 넘겨서 0보다 작거나 같다도 되는데 그때 kx를 넘기면 이 왼쪽의 함수의 정확한 함수 값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 함수를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 편할 겁니다. 이 kx가 또 그리기 어렵다면 문제가 되지만 y꼴 kx는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이 그래프를 파악해 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686번입니다. fx와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번호를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3개짜리 있는 부등식은 여기 1번의 부등식과 2번의 부등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fx와 12x 플러스 k가 이렇게 부등식이 있는데요. 자, 1번 fx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2. 네. 12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별로 안 좋죠. 따라서 플러스라고 해서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릴까요?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겠네요. 자,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제 왼쪽에 좀 적는다면 x 4제곱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가 네,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는 이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요. 4차 함수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요거의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우리는 이 4차 함수의 최소값들만 찾게 되면은 그 값이 0보다 크면은 나머지가 다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4차 함수가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극소값을 찾아야 됩니다. 극소값. 따라서 이 함수를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가 되네요. 요게 바로 0이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2로 약분이 가능하네요. 2로 나누면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네, 0이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인수를 한 개 찾아야 되는데요. 3차라서 우리 넣어서 0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넣어서 0 되는 값은요. 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될 것 같네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어차피 여기는 적어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되네요. 따라서 여기에 인수로는 x 플러스 1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조립제법을 해도 되고 선생님 바로 계수 비교로 바로 풀어버리도록 할게요. 2x 세제곱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2x 제곱이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2x 제곱이 있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3x가 되려면 마이너스 5x를 곱해서 마이너스 5x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x까지 왔으면은 나머지는 상수항까지만 적어주면 돼서 우리는 6이 되려면 그냥 여기다 더하기 6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0 되는 값이 일단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정확하게 한 개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나왔고 자, 얘가 이제 0 되는 값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는 선생님이 이 함수 2차 방정식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 근이 우리가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뭐 판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근이. 자, 여기서는 판별식이 b제곱이고요. b제곱 25 마이너스 4ac가 돼서요. 마이너스 4ac가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어서 자, 여기서는 항상 이 차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우리는 여기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0이 되는 값은 바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하나에서만 우리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그래프를 봤을 때는 뭐 이 정도의 그래프에 해야 되겠네요.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바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요때 바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일 것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바로 그냥 최소값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원래 함수인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1을 자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요 1이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플러스 k가 되고요. 이 최소값이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요 3, 4가 돼서 k-8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k는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한 개 나옵니다. 첫 번째에서 여기 나왔고요. 두 번째 거랑 우리는 교집합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2x 플러스 k보다 12x 플러스 k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다는데 gx는 2x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는 x제곱에서는 양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n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항상 0보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가 아래 볼록이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요.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바로 요거의 꼭지점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우리가 꼭지점을 여기 찾는 쉬운 방법이 추계 방정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가 돼서 이 x 값은 3일 때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그 3의 값을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x에 3을 대입하면요 3에 대입하면 18이 되고요.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6이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k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k 값을 찾아야 되니까요. k 값을 우변으로 넘기면 k가 바로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되고요. 여기서는 n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겠네요. n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자 여기서 k의 범위는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는 1번과 2번이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서 k는 지금 보니까 8보다 크거나 같고 k는 n-1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자 여기에 8보다 크거나 같다를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최종 k의 범위가 될 건데 여기서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됩니다. 5개. 둘 다 부등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개니까 8, 9, 10, 11, 12까지 돼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몇 개 아니면 정확하게 이렇게 세알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의 값이 바로 등호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 n-18이라는 값이 12가 되면 됩니다. 12. 따라서 n의 값은 자 18을 넘겨주면요. n의 값은 30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부등식이 두 개의 교집합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요. 극대극소 또는 최대최소를 우리가 파악할 줄만 안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691번입니다. t에서의 위치, t초일 때 t 시간에서의 위치가 바로 ft라고 하고요. q의 t초에서의 위치를 gt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빼기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각각의 이제 속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f 프라임 t라는 게 바로 p의 속도네요. p의 속도. 그러면 g 프라임 t는요? 저기 미분하는 값은 바로 q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t가 1일 때 처음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여기서 만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위치가 서로 같다는 말이겠네요. 위치가 서로 같다는 말입니다. 위치가 서로 같다는 말은 ft랑 gt가 똑같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빼기 함수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는요, ft-gt가 바로 이거의 값이 바로 0이 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ft, 자, ft-gt의 값이 바로 0이 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t가 바로 1일 때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값에 우리는 1을 대입했을 때 바로 0이 된다는 말이네요. 그럼 여기 한번 t의 값에 1을 대입을 해서 식을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1을 대입을 한다면요, 2 마이너스 9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요, 7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때의 속도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는 t가 1일 때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때 속도가 두 개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를 똑같다고 한다면 f''t랑 g''t가 똑같을 겁니다. t가 얼마일 때냐 하면은 1일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자, f''t-g''t가 바로 0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1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해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f''t-g''t는요 6t 제곱에 마이너스 18t에 플러스 a가 되고요. 그때 우리가 속도가 같다는 말이, 자, 넘어가면 f''t-g''t가 0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t가 1초일 때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1을 대입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18 플러스 a, t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그거의 값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 값이 구해지네요. a 값은요, 여기서는 12가 됩니다. a 값은 a는 12가 되네요. 계산해 보면 12가 됩니다. a 값이 12가 나오면, 자, 여기가 12가 되니까요, b의 값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값과 b의 값을 전부 다 구해놨습니다. a 값은 10이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미분한 함수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a 값은 12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을 찾아야 됩니다. 속도가 다시 같다는 것은 미분한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넘겼을 때, 빼기 했을 때 0 되는 값을 하나 더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아까 전에 미분해서 0 되는 값은 여기 있으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요,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속도가 같다는 것은 바로 이 빼기 함수, 미분해서 빼기한 함수가 0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6으로 나누면요,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1, 2가 되고 마이너스. 그럼 t가 1일 때랑 2일 때 바로 우리는 속도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시각이 바로 t가 바로 2일 때가 되겠습니다. t가 2일 때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의 거리를 찾으라고 했는데, 거리는요, 원래의 위치식으로 가야 되겠죠. 위치식으로. 그때의 거리는 t가 바로 2초일 때 여기가 빼기를 했다면 바로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여기 대입하면 바로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식이 바로 f의 2 마이너스 g의 2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누가 큰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거리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절대값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아무튼 저기에서 나와 있는 식에 2를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2를 한번 대입을 직접 해볼게요. 자, 여기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럼 8이 16. 이거의 값은요, 저기서 2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6이 되고요. 플러스 저기 a가 12니까요, 24가 되고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하면요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이거의 전체 절대값을 해야 되므로 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1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계산이 좀 많고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함수가 따로따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빼기 함수를 했다는 것은요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만난다는 게 바로 이 빼기 함수가 바로 0이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속도가 같다는 게 바로 빼기 함수를 미분한 값이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이것만 제대로 파악을 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